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등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달달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오늘 14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주체 그리고 객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주체는요 주어, 말 그대로 이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고요. 객체는 그럼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러 가볼게요. 출발! 자, 그러면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과 관련된 문장을 하나씩 필사 먼저 해볼게요. 세종대왕께서 바른기간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만드셨다. 자, 여기서 자음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다고? 세종대왕이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 깨서 라는 높임 표현을 쓰는 조사를 붙여줬어요. 자, 이런 것이 주체 높임인데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든 글자다. 그러니까 우린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편리하고 독창적인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 자, 세종대왕에게 라는 대신에 세종대왕께 라는 조사가 붙어 있어요.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는 주체 높임법입니다. 주체는요, 바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 방법이에요. 자, 주어라고 하면 원래 이, 가 이런 것들이 붙는 게 주어인 건데, 그쵸? 깨서를 붙여줄 거예요. 이가 대신에 깨서를 붙여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깨서를 붙이고요. 서술어에는요, 시를 넣어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책을 읽는다였으면 아버지께서 라고 가 대신에 붙여줬죠. 또 책을 읽는다에서는요, 읽으신다 라고 시를 넣어줬어요. 또 어머니가 노래를 부른다 대신에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신다 라고 해줬네요. 자, 근데 이 방법이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요,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 이런 걸 다른 말로 특수어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잔다 대신에요, 아버지께서 자신다 아니죠. 아버지께서 주무신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먹다, 먹으신다라고 안 쓰죠. 할아버지께서 잡수신다 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씁니다. 있다 대신에 계시다, 아프다 대신에 편찮다, 혹은 밥 대신에 진지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주체 높이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문장의 주어와 관계가 있는 대상, 즉 신체, 물건, 아니면 가족, 생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대신 높여주면요,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체 높임에 들어가기는 해. 왜? 주어를 높여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뭐 밝으시다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는 귀가 밝다. 이거를 할머니는 귀가 밝으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사실 밝은 건 귀잖아. 근데 귀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 귀는 할머니를 결국 간접적으로 높이는 할머니의 신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체 높임이란 얘기입니다. 또 할아버지는 발이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는 발이 크시다 라고 표현을 하면요, 큰 거는 사실 발이지. 근데 이 발은 누구의 발이야? 할아버지의 신체지. 이러니까 간접적으로 결국 주어를 높여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 같은 건 어떤 게 있냐면, 교장 선생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시다. 자, 뭐가 있어?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근데 있으시다 라고 시를 붙여줘요. 자, 근데 이런 간접 높임에서 꼭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밝으시다, 크시다, 자, 이런 건 가능한데 생각이 있으시다도 가능해. 근데 생각이 계시다 같은 이런 특수어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특수어휘는 우리가 간접 높임에서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를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는 귀가 아프시다 라고 써야 되는 거지, 우리 할머니는 귀가 편찮으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 방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다른 높임 볼게요. 이번엔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우리가 듣는 청자도 아니고요. 주어도 아니고요. 다른 두 대상, 즉 목적어나 부사어. 자, 목적어라고 하면 원래 문장에서 을, 늘이 들어가는 대상. 부사어는요, 몸에게가 들어가는 대상.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체 높임법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에게라는 부사어에 깨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 을을은 높여줄 수 있는 표현이 없잖아. 자, 얘도 특수어휘를 씁니다.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주다 대신에 들이다,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 보다 대신에 뵈다, 묻다 대신에 여쭈다. 자, 이런 것들 다 누구누구께 여쭈다, 누구누구를 뵙다, 누구누구를 모시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여주는 말들이에요. 자, 난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대신에 뵈러 갑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을 주었다 대신에 할머니께 물을 드렸다. 이렇게. 그럼 이 드렸다는요, 이 할머니께가 붙으니까 부사어. 그리고 갑니다는요, 할머니를 높여주는 거니까 목적어를 각각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대상인 주어만 높이는 표현 방법 아니죠. 자,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겁니다. X에다 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우리가 문제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로 짚어볼 건데요. 다음 문장을 읽고 높임의 대상, 그리고 높임 표현의 종류를 써줘야 됩니다. 자, 삼촌은 큰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자, 이게 생각이 있으시다 랑 같은 거예요. 걱정거리 이것도 생각이지. 자, 근데 이 걱정거리는 누구의 걱정거리? 삼촌의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으시다를 써준 거예요. 그럼 높임 대상은 결국 주어가 되는 삼촌이 됩니다. 주어를 높여주는 표현이고요. 높임 표현 종류는 바로 주체 높임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할아버지께서 시장에서 돌아오셨다. 자, 이것도 할아버지께서를 붙여준 거 보니까 할아버지, 결국 할아버지라는 주어. 그 다음에 돌아오셨다 해서 이건 사실은 오시었다 의 줄임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주체 높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건 주체 높임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요. 나는 선생님께잖아. 그럼 이건 에게 대신에 깨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깨서가 붙으면 주어, 깨가 붙으면 부사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체 높임.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꼭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고3 때까지 나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높임 표현을 보기에서 찾았을 거거든요. 민지야, 집에 웬 떡이 있니? 자, 옆집 할머니께 아니면 깨서예요. 주시고 그냥 삐가 나와야 돼요. 자, 옆집 할머니께서 주체 높임이네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시가 들어가야 돼요. 주시고 가셨어요. 가시었어요이기 때문에 시가 들어갑니다. 떡이 많은 걸 보니 할머니께서 또 주체 높임이죠. 손이 크시구나. 이것도 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체 높임을 찾아주는 문제였네요. 자, 이런 식으로 5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배드민턴. 아빠와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친 이야기. 한번 읽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봅시다. 기억을 높임 표현에 맞게 고쳐 써볼 거예요. 기억이 뭐냐면, 자, 배드민턴을 치면 얻게 되는 선물은 바로 건강이지. 할아버지께서 주체 높임이네. 예전부터 배드민턴을 즐겨 치셨어. 그래서 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세에 비해 훨씬 건강하단다. 자, 이거는 높임 표현이 안 들어갔네요. 근데 여기 사실 주어가 생략돼 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께서랑 같은 주어죠.
자,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연세에 비해 훨씬 건강하시가 그래서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시단다. 이렇게 주체 높임을 써줘야 되는 문장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니은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높임 표현을 똑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배드민턴을 그럼 치는이 아니라 치시는 요게 들어가야겠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조금 헷갈리지만 깨서 붙이고 깨 붙여보는 거 그리고 또 둘 다 다른 특수어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꼭 복습해서 우리가 고3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